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이 2026년 3월 10일 화요일인데요. 네, 지금 전 세계 이목이 중동의 밤하늘로 쏠려 있는 상태죠. 맞습니다.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미국의 그 에픽 퓨리 작전, 그리고 이란의 진실의 약속 IB 작전, 이 두 개가 지금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잖아요. 네, 그야말로 치열한 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해볼 자료들이 바로 이 전장 이면에 숨겨진 기술, 그리고 전략에 관한 것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청취자 여러분께 꼭 명확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죠. 네, 아주 중요한 전제인데요. 오늘 저희가 나누는 대화는 양측의 어떤 정치적이나 외교적 입장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철저하게 제공된 군사, 기술 분석 자료에만 기반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 하늘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감정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 물리학, 경제학 관점에서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의 핵심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란의 무인기 위협이 진화했길래 초강대국의 첨단 방공망마저 뚫어내고 있는가, 이걸 먼저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에 맞서야 하는 대한민국 저고도 방공 무기 체계들이 가진 기술적 역량과 한계도 분석해 봐야죠. 맞아요. 과연 최적의 방어 전략이 무엇인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보는 겁니다. 청취자께서도 뉴스를 보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 가성비 딜레마 말씀이시죠? 네. 아니 어떻게 1대당 고작 2만 달러짜리 드론이 요격하는데 수백만 달러가 드는 최첨단 방어망을 뚫고 초강대국을 위협할 수 있는 걸까? 자, 이 부분을 하나씩 풀어보죠. 그 의문이 바로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걸 보여주는 핵심 지점입니다. 과거에는 막 국가의 총력을 기울인 거대한 군사 무기들의 대결이었다면요. 지금은 철저하게 계산된 비대칭 소모전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번 자료를 보면 이란이 수백 개의 탄도미사일하고 수천 개에 달하는 샤헤드 계열 자폭 드론을 동시다발적으로 쏘고 있거든요. 엄청난 규모의 군집 공격 전술입니다. 제가 그 자료 보면서 진짜 제일 당혹스러웠던 게 그 샤헤드 드론에 붙은 가격표였어요. 가격표가 좀 충격적이긴 하죠. 아니, 요격 미사일 하나 쏘려면 수백만 달러가 펑 하고 날아가는데 이 드론들은 상상을 초월하게 싸잖아요.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마치 그 끝없이 몰려오는 거대한 금속 볼대를 잡겠다고 막 한 번 휘두를 때마다 100만 달러씩 청구되는 파리채를 억지로 써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군사학에서는 딱 그걸 자본 고갈 작전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샤헤드 136 모델을 보면 1대당 생산 단가가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수준밖에 안 돼요. 2만 달러요? 자동차 한 대 값이네요. 네. 그런데 사거리는 무려 2,000에서 2,500km에 달하죠. 방어국 입장에서는 이 값싼 드론 하나를 막으려고 패트리오트나 SM-2 같은 엄청난 고가의 방공 미사일을 써야 합니다. 교환비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벌어지네요. 그렇죠. 경제적인 교환비가 1대 20에서 최대 1대 수백까지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한 번의 대규모 방어작전에서 방어국에 무려 7억 5,900만 달러에 달하는 요격 비용을 소모했다는 데이터도 있어요. 7억 5,900만 달러요? 와, 방어에 성공하더라도 국방 예산이 그냥 텅텅 비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경제적 함정이죠. 정말 방어국 지가들 찢어버리는 전술이네요. 그런데 자료를 조금 더 깊이 읽어보니까요. 이 드론들이 그냥 가격만 싼 하늘을 나는 깡통이 아니더라고요. 네, 기술적 진화가 엄청나죠. 저는 과거에 이런 저가 드론들은 그냥 전파 교란, 그러니까 제밍을 걸면 방향 잃고 툭 떨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실전 투입되는 모델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요? 여기서 매우 매력적인 부분은 그 표면적인 가격표 이면에 숨겨진 항제미인 기술입니다. 초기 모델들이야 GPS 교란에 취약했지만 최근 개량된 샤헤드 136에 나시르라고 불리는 16배열 CRPA 안테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16배열 CRPA 안테나요? 아니, 현대전자전의 핵심 장비가 그 저렴한 기치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신호를 강하게 쏘는 게 아니고요. 제밍 신호가 날아오는 방향의 수신 패턴을 인위적으로 억압해버리는 겁니다. 아, 방해 전파가 오는 쪽 귀를 막아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귀를 막고 우주에서 내려오는 위성 신호 방향의 수신율만 극대화하는 위상 배열 기술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전자전 환경에서도 끄떡없이 원래 경로를 찾아가는 거죠. 와,
그런데 만약에 물리적으로 GPS 신호 자체가 완전히 싹 다 끊겨버리는 상황이 오면요?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미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체 하단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거든요. 지상의 지형 지물을 실시간으로 스캔한 다음에 내장된 3D 지도 데이터랑 대조하면서 날아갑니다. 아, 지형대조 항법, 터콤 기술이요. 네, 맞습니다. 과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같은 최고급 무기에나 들어가던 기술이죠. 여기에다가 스타링크 같은 상용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해서 실시간 데이터 링크까지 구축했어요. 비행 중에도 알아서 목표물을 수정하는 자율비행 능력이 생겼다는 거네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란이 단순히 항법 장치만 업그레이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추진 방식의 변화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이 부분에서 무릎을 탁 쳤어요. 기존 샤헤드 드론들은 오토바이나 소형 항공기에 들어가는 피스톤 엔진 썼잖아요. 그 특유의 윙윙거리는 소리 때문에 모페드라는 별명도 있었고요. 네, 시끄러운 오토바이 소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아예 엔진 시스템을 통째로 갈아치웠더라고요. 아주 예리하게 모셨습니다. 피스톤 엔진을 과감하게 버리고 무려 제트 엔진을 달았습니다. 그 결과물이 샤헤드 238이죠. 속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어느 정도 빨라진 건가요? 기존에는 시속 185km 수준이었는데 제트 엔진을 달면서 500에서 600km로 급상승했어요. 전술적으로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위협입니다. 아, 속도가 빨라지면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확 줄어들잖아요. 맞습니다. 방어군 레이더에 포착된 순간부터 우리가 실제로 요격할 수 있는 시간, 전문 용어로 요격 기회 창이라고 하는데 이게 극단적으로 압축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더가 적을 발견하고 사격 통제 장치가 막 계산을 끝마쳐서 무기를 쏘기도 전에 드론이 벌써 방어선을 뚫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스텔스 형상으로 설계된 신형 하디드 110 모델도 자료에 나오죠. 레이더 관사 면적까지 줄였으니까 방어 시간은 더 부족해집니다. 와, 속도는 3배 이상 빨라지고 탐지는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하나,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드론들이 각자 알아서 무질서하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거대한 제트 드론 군집 위쪽, 한 고도 5,000m 상공을 보시면 모아지르 66이라는 중고도 무인기가 채공하고 있습니다. 아,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위에서 전장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지휘하는 거네요. 완벽한 표현입니다. 12시간 동안 상공에 머물면서 정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공격 편대 전방에서 서방연합군의 방공망 주파수를 교란하고 지휘통신망을 마비시키는 전자전을 직접 수행합니다. 드론이 앞장서서 전자전까지 걸어버리네요. 네. 동시에 고해상도 장비로 실시간 전장 상황을 파악해서 샤헤드 군집의 타제팅을 유도하죠. 청취자 여러분, 이건 결코 싼 부품 조립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고도로 조직화된 거대한 전술 네트워크입니다.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자본 고갈이라는 지독한 딜레마, 그리고 고도화된 네트워크 공격. 이게 비단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번 자료가 주는 진짜 묵직한 메시지 같습니다. 당연하죠. 우리에게도 아주 시급한 현실입니다. 네, 방어국 입장에서는 이 가성비 최악의 게임을 어떻게든 뒤집어야 하잖아요. 여기서 향후 5년간 41조 5천억 원을 투입해서 첨단 방어망을 구축하려는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우선 우리가 전력화해서 운용 중인 치계부터 봐야겠죠. 맞습니다. 궤도형인 비호복합, 그리고 차련형인 천호에 대한 자료를 좀 볼까요? 한국 방공망이 세계적으로 참 조미다죠. 먼저 비호복합을 보면 30mm 쌍열 대공포에 신공미사일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체계인데요. 예전 북한의 구형 헬기 상대할 때는 아주 훌륭한 솔루션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샤헤드 군집 앞에서는 한계가 명확하게 보인다고 자료에서 지적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경제성의 맹점이요? 그렇죠. 수만 달러짜리 자폭 드론 하나 잡겠다고 수억 원짜리 신공 미사일 쏘는 건 전술적으로는 격주 성공일지 몰라도 전략적으로는 완전한 경제적 자살행위입니다. 적의 자본 고갈 작전에 아주 제대로 말려드는 셈이네요. 네, 그래서 대안으로 기동성을 대폭 높인 차륜형 장갑차 기반 천호가 전략화되고 있는 건데요. 시속 100km로 고속 질주하며 네트워크 연동이 되는 이 훌륭한 플랫폼 자체는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플랫폼은 좋은데 천호의 진짜 문제는 그 타격 수단에 있다고 자료에서 아주 날카롭게 꼬집었죠. 물리적 한계 말이에요. 네, 결정적인 단점이 바로 교전 수단입니다. 천호는 재래식 30mm 일반 고폭탄이나 철갑탄을 주력으로 씁니다.
자, 상상해 보시죠. 600km로 쇄도하는 제트 드론을 허공에 쏜 일반 탄환으로 직접 타격해서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속 600km로 날아오면서 막 회피기동까지 하는 점만한 표적을 일반 총알로 꿰뚫는다. 이건 수학적으로 봐도 확률이 너무 희박한 거 아닌가요? 극히 희박하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공방어의 가장 뼈아픈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명중률보다 더 끔찍한 문제죠. 아, 빗나간 총알들이요? 그 수많은 탄환이 공중에서 증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도심이나 원전 같은 핵심 시설 맞겠다고 수백 발을 쏘면 그 빗나간 쇳덩어리들이 결국 중력 때문에 지상으로 쏟아집니다. 민간 거주구역에 치명적인 탄환비가 내리겠네요. 그렇죠. 적드론 막으려다 오히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2차 부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방어하려다 스스로 피해를 입히는 완벽한 모순이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합니다. 적의 자본 고갈 작전을 무력화할 경제성, 그리고 도심 부수 피해 문제 해결. 여기서 다음 챕터가 진짜 흥미로워지죠. 비용 딜레마를 완벽히 깨부수는 공산과학 무기가 등장하잖아요. 네,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천광, 즉 한국형 아이언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 지향성 에너지 무기, 레이저요? 이것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본다면 천광은 그야말로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레이저 무기의 가장 압도적인 위력은 바로 극한의 경제성이 있거든요. 일회 교전 비용, 그러니까 순수한 전기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료 보니까 단돈 1만 원, 약 10달러더라고요. 네, 1만 원입니다. 이란 드론이 아무리 2만 달러로 싸다고 해도 1만 원 앞에서는 자본 고발 작전이 완벽하게 역전되죠. 게다가 레이저는 빛의 속도니까 탄도 계산도 필요 없고 무한탄창의 마법이잖아요. 무한정 전력만 있으면 쏠 수 있는 완벽한 방패 아닌가요? 경제성과 타격 속도는 의심할 여지없는 압승입니다. 그런데 전문가 시선으로 이 물리학적 한계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레이저는 결국 뒷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날씨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안개나 비가 올 때 그 열번짐 현상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대기 중에 수분이나 미세먼지가 많으면 에너지가 흩어지는 열번짐 현상 때문에 위력이 급감해요. 또 하나 치명적인 물리적 한계가 교전 시간입니다. 아, 강철을 녹이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그거요? 네, 20kW 출력으로 드론 외피를 녹이려면 3초에서 5초 동안 빔을 계속 쏴야 합니다. 적이 수백 대를 한 번에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당 3초씩만 작아도 한참 걸리니까 병목 현상이 생겨서 방어선이 뚫려버리겠네요. 네,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 되죠. 천호는 명중률과 부수 피해가 문제고 천광은 악천후와 병목 현상이 문제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단점을 모두 해결할 대안은 없는 걸까요? 자료 후반부에 나오는 현대위아 통합 안티드론 시스템, 즉 ADS가 바로 이 해답을 제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ADS는 처음 기획부터 아예 안티드론 전용으로 맞춤 설계된 아주 지능적인 플랫폼입니다. 일단 눈과 뇌가 다릅니다. AI 딥러닝 기반 레이더가 스스로 표적을 학습해서 순식간에 식별하죠. 적이 전파 교란을 버티며 들어오면 바로 하드킬, 물리적 타격으로 전환한다면서요? 여기서 사용하는 두 가지 핵심 무기가 진짜 감탄스러웠어요. 600km 제트 드론을 맞히기 어렵다면 아예 맞힐 필요가 없게 만든 거잖아요. 네, 첫 번째가 40mm 공중폭발탄입니다. 직접 타격 딜레마를 완벽히 우회했죠. AI가 적 비행 궤적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계산해서 드론 전방 허공에 포탄을 폭발시킵니다. 텅스텐 파편으로 거대한 금속 그물망, 파편 구름을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무리 빠른 드론이라도 이 넓은 파편망을 피할 순 없죠. 명중률이 수직 상승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파편을 터트리면 아까 우려했던 부수 피해 문제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결국 파편이 도심에 떨어질 텐데요. 그래서 등장한 두 번째 무기가 이 ADS의 독보적인 진가입니다. 바로 스트리머탄이죠. 화약 대신 비닐끈을 뿌린다는 그거요. 정말 기벌하더라고요. 네, 도심이나 원전 상공처럼 파편 하나도 허용 안 되는 곳에서 쓰입니다. 포탄이 표적 근처에서 살상 파편 대신 수십 가닥의 질긴 특수 섬유를 거미줄처럼 팍 펼칩니다. 그 끈들이 드론의 엔진이나 로터에 휘감겨서 추락시키는 거군요. 금속 파편이 아예 안 나오니까 대민 피해가 제로에 가깝다는 거잖아요. 완벽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혁신적인 하드킬 솔루션이죠. 자, 지금까지 이러한 무인기의 진화,
그리고 우리의 방어 체계들을 쭉 분석해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단 하나의 무기로 커버할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없네요. 그게 핵심입니다. 어떤 단일 무기도 완벽할 순 없어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체계의 체계, 복합 지능형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아, 여러 무기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뜻인가요?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자산들을 통제하는 두뇌입니다. LIG 넥스원의 통합 방공 지휘 통제 경보 체계 C2A가 바로 그 두뇌 역할을 하죠. 중복 할당 없이 최적의 자산을 분배하는 겁니다. UAE에서 96% 명중률 보였다는 천궁2의 그 통제 기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휘 통제망이라는 두뇌를 중심으로 오늘 본 무기들이 결합하는 멋진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겠네요. 맑은 날씨에 외곽 1차 방어선에서는 단돈 1만 원짜리 천광 레이저가 나서서 이란 드론 물량을 쫙 소진시키고요. 아주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그 레이저를 뚫고 들어오거나 비가 오는 악천후 아니면 파편이 떨어지면 안 되는 도심지 최종 방어선에서는 현대위와 ADS가 나서는 거죠. C2A가 AI로 딱 분석해서 벌판에서는 공중폭발탄 쏘고 주택가에서는 스트리머탄으로 끈을 뿌려서 조용히 끝장내는 유기적인 융합 아키텍처. 이게 진짜 최적의 결론이네요. 네. 경제성, 기상, 부수 피해 이 세 가지 난제를 모두 극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와, 오늘 자료들을 쭉 분석해보니까 이건 그냥 무기 성능 대결이 아니었어요. 경제학, 물리학,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이 총동원되는 현대전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청취자께서도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작은 드론 하나가 전 세계 안보에 어떤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지 확실히 체감하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대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오늘 이란 드론들이 GPS가 끊겨도 지형 대조 항법이나 AI로 스스로 자율비행한다고 했잖아요. 네, 인간 개입 없이 알아서 날아가죠. 그런데 이걸 방어하는 우리의 현대위와 ADS나 지휘 통제망 역시 AI 딥러닝으로 스스로 표적을 식별하고 추적합니다. 인간이 화면 보고 판단해서 쏘기에는 드론의 속도와 숫자가 너무 압도적이니까요. 아, 결국 인간이 개입할 시간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1만 원짜리 레이저를 쏠지 파편 구름을 터뜨릴지 결정하는 방어의 주체, 그리고 스스로 목표를 찾아 타적하는 공격의 주체가 모두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나지 않을까요? 오직 인공지능 대 인공지능만의 순수한 기계전쟁으로 변모하게 될 때 청취자 여러분은 우리의 통제력이 과연 어디까지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와, 효율성을 위한 기술이 결국 전장의 주도권을 기계에 넘겨준다는 무서운 역설이네요. 인공지능 대 인공지능이라 저도 오늘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대한 기술 진화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이 생각해 볼 여운이 남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날카롭고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